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한국 극비무기가 일본을 압도하고 세종대왕 앞 나서다. 중1배 이 한국 무기에 대해 두려워.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본식 군방송 TV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토 수호 위지를 강조하기 위해 기존 독도 방어 훈련에서 이름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사상 최대의 독도 훈련이었고,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를 방어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대화를 외면하는 일본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두 번째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군 당국은 그간 훈련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이번에는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이자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전투함인 세종대왕함 7600급이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해군 최정예 전력인 7기동전단도 포함됐고, 해군 특수전전단 UDT과 육군 특전사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우리 군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에 일본은 발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극히 유감이라며 훈련 중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함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같은 날 후지산 인근에서 육상자위대의 대규모 화력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에는 자위대원 2,400명이 동원되고 전차와 장갑차 80대와 항공기 등이 2시간 동안 실탄 35+을 쏘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훈련이 육상 자위대의 도서지역 방어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등의 선 방어 훈련이라고 했지만 우리 군의 독도 훈련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군사훈련을 벌인 가운데, 그렇다면 만약 독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붙는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하는 미국의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라는 사이트에서 지난해 일본 군사력이 6위로 뛰어올라 7위를 유지한 한국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본 전력의 핵심은 공군과 해상 전력입니다. 일본은 잠수함 25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43대, 최신 조기 경보기를 13대를 보유해 해군 전력이 우리나라를 앞섭니다. 한해 우리보다 많은 45조 원의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과 붙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공격형 미사일이 있지만 일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때문에 자국방어적 무기만을 보유할 수 있는 한계로 공격용 미사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급격히 증가시키자 2012년 300km로 제한되어 있던 한국 미사일 사정거리를 800km로 연장했습니다. 2017년에는 북한의 ICBM 개발로 인해 미국은 한국의 사거리 800km를 초과하는 고체 로켓 개발만 못하게 하고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 해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개발된 현무 3C 1.500km 사거리로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네 번째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제조 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순항미사일 1500km급은 이미 실전 배치했으며 현재 3000km급 이상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로 인해 한일이 싸운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해집니다. 한국과 일본이 붙으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의 방공망을 제압한 뒤
일본 주요 경제시설과 군사시설들을 레이저 유도폭탄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쟁 시작과 동시에 한국군이 미사일 사격을 하면 일본이 아무리 요격미사일이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걸 커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쟁 개전과 함께 일본의 주요 군시설은 미사일 폭격과 함께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후 아무리 강력한 일본 해상자위대라 할지라도 제 힘을 발휘 못하고 한국에 패배당하고 한국 육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육군은 52만 명인데 자위대는 15만 명에 불과하고 지상 전면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인 화력과 병력이 부족하기에 한국군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이 한일 양국이 전쟁이 나면 벌어질 일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만약 한일 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은 한국에 질 것이다. 일본의 조직은 군대나 기업이나 한국보다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일 합동 군사훈련에서 자위대와 한국군이 모의 전투를 하면 자위대가 완패하고 있다. 자위대는 탈영병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10%는 자위대를 그만둘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전쟁이 나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한국은 일본과 전쟁이 나면 많은 국민들이 기꺼이 전장으로 갈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전쟁 나라 위에 싸우겠다. 다는 2017년 조사에서 14,400호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같은 질문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11%로 꼴찌였습니다. 또한 일본 네티즌은 자위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위대원들 대부분은 진심으로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자위대는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다. 그들은 세금을 사용하여 근육 트레이닝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 국민의 반응 1. 독도 훈련 자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본이라 해도 현무 시리즈 3000km 개발 성공하면 중국, 러시아 골 때릴 겁니다. 여기에 한국형 핵탄두가 정착만 된다면 주변 얼거지, 떨거지들 쳐다볼 일이 없을 텐데 언젠가 이 나라도 핵보유국이 돼야 합니다. 2. 더 열심히 국방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결표 일본만을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주국방만이 미래에 있을 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물결표 전쟁을 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강한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3. 독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동해를 지키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도 멋지네요. 침략자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니들을 침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멋지네요. 4. 한국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이유지. 평소에는 친데레처럼 지내다가 무슨 사건만 터지면 전 국민이 힘을 합치는 특이한 나라. 5. 한국은 아버지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할아버지 세대까지 사격 잘하실 듯 거의 모든 남성이 예비군인인 나라. 6. 부럽다. 군생활하면서 저런 훈련에 참가해 본가는 거 진짜 평생 술자리 안주감이다. 키키윽 군생활에 남는 건 저런 멋진 훈련에 참가해보는 경험이다. 7.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의 예비역분들을 생각하면 든든해요. 물론 현역분들도 대단하시지만 준비된 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군인분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본식 군방송 TV 채널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